네, 첫 번째 키워드 한핵관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번엔 사진 기사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냐? 이걸 좀 가까이 좀 잡아보겠습니다. 제10차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입니다. 전국위원회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23년 12월 26일 오늘이죠.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온라인 및 ARS 투표를 하는데 안건이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명안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미 지명이 됐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 임명할 것인지 여부를 오늘 전국위를 열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뭐 전국위는 통과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의 오늘이 공식 첫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수락 연설문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수락 연설을 해야 됩니다. 그 수락 연설 누가 쓰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한동훈 비대위장 수락 연설문 직접 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네, 제가 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볼까요? 아직 못 썼는데 제가 직접 쓸 겁니다. 라고 한동훈 지명자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권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은 연설문 초안 등 말씀 자료가 필요합니까? 라는 당내 인사의 문의에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어떤 연설문이 있으면 당에서 연설문이 있으면 초안은 보통 이 밑에서 당 차원에서 좀 쓰곤 하죠. 그래서 이거를 당사자한테 주면은 그걸 갖고 본인이 수정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하는 작업을 거친 뒤에 이제 보통 연설을 하게 되는데 아직 못 썼는데 그냥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저 혼자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오늘 오후에 있을 수락 연설문 내용 좀 한동훈 장관이 직접 썼다라는 건데 오늘 오후면 이 연설문에 뭘 썼는지 한동훈 지명자가 뭘 썼는지 내용이 공개가 되겠죠. 윤영걸 대표님. 여기에 온전히 한동훈 지명자의 생각이 오롯이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맡았으니까 네. 앞으로 좀 해야 될 뭐 혁신이라든지 쇄신 뭐 이런 쪽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국민 쪽이 어떻게 담길까 뭐 이런 내용을 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난번에도 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마이 펠로우 시티즌스라고 그랬어요. 네. 동료 시민 여러분. 그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이임사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법무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인데 한동훈 장관은 이임사에서 네. 마이 펠로우 시티즌스 뭐 이런 동료 시민 여러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표현이나 뭐 격식이나 이런 것부터 상당히 좀 변화를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대위원장 처음 내락될 때 여러 가지 비판론이 있었는데 그때도 말 한마디로 잠재웠거든요. 네. 루신의 소설 그 고향이라는 소설을 인용했어요. 혼자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지만 여럿이 가면 길이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그 비대위원장 취임 연설 오늘 네. 임명되고 하는 게 뭔가 좀 새로운 얘기가 원래 독서량이 많으니까 이번에도 연휴 때 그 고1 예비 학생한테 책도 모비딕을 선물하고 네. 여러 가지 독서량이 많으니까 좋은 글을 써서 아마 국민들한테 이 불안감도 좀 있잖아요. 비대위원장 정치 초년생 그걸 좀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쇄신, 개혁의 어떤 방향을 좀 가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내용이 담겨야 어떤 첫일성의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이게 지금 주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신정현 의원님. 네. 신정현 의원님은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기대하는 거는 윤석열 거. 정부와의 수직적 당정 관계로부터 온전히 탈피하는 한동훈식 정치의 쓴맛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좀 기대하거든요. 첫일성이에요. 일성으로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수렁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은 분명히 탄력을 받을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아마도 윤석열 정부와 거의 동일체되어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가 이제는 뭔가 관심과 긍정으로 바뀔 건데요. 아쉽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등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의 핑계와 변명으로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아바타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역할을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다면 아마 한동훈은 정치 신인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만들 것이지만요. 오늘의 그 발언 중에 그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나 핑계와 변명을 위한 아바타로서의 정치로 시작하는구나라는 많은 실망을 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수직적 당정 관계를 타파할 수 있는 어떤 쓴맛 한동훈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길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수락연설은 아마도 뭐 몇 시간 뒤면 오늘 오후가 되면 실제로 저희가 귀로 들어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저희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수락연설 말고도 저희가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좀 판단을 해낼 수 있는 이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죠. 비대위원 인선입니다. 네, 비대위원 인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 핵관 없는 한동훈 비대위, 인재 영입 1호 이수정 합류하나. 네. 지금 얘기가 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데에 다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수정 교수는 국민의힘 인재 영입 1호, 지금 수원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나왔죠. 이수정 교수가 난 합류 제안을 받았다. 다만 나는 오케이라고 했는데 당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수정 교수 한 명은 약간 윤곽이 좀 드러나는 인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 한 핵관 없는 한동훈 비대위 지금 당 내에 정치권에 한 핵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는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은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강점이다. 그래서 발탁됐다 이거잖아요. 여의도에 기존의 한동훈 세력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이 없다. 네. 그러면 백지 상태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비대위원이 누가 되느냐 이거 정말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너무 상투적인 분석이 아닐까.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하고 나서 혁신위원들 뭐 우르르 발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짜리 기사밖에 안 됐던 거 아닌가. 기억하는 분들 뭐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한동훈 저는 비대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지금 비대위 하는데 비대위라는 게 사실 당의 지도부예요. 네. 지금 임명직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시스템, 체계화되어 있는 조직들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게 거대 정당의 강점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설문도 뭐 관심이다 이러는데 전 연설문에서 어떤 내용 담는가 이것도 별로 그렇게 방점을 기울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럼 연설문도 아니고 비대위원 구성도 아니고 내일부터 당장 두 가지 현안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우리 잠시 후 또 다를 거잖아요. 이준석이 탈당 결행하고 나면 네. 어떻게 할 거냐. 이준석을 주저앉힐 거냐. 그리고 모레 국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현안에 대해서 과연 한동훈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냐. 이게 중요하지. 비대위원을 누구를 옆에 앉혀놓느냐. 또 연설문에 뭐라고 미사여구를 치장하느냐. 이거는 그냥 그 순간의 관심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정치죠. 그게 바로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한가하지 않아요? 아니 옆에 여성 또는 뭐 무슨 사회적 약자 그런 분들로 옆에 포진 시켜놓고 사진 한번 찍는 거 그게 정치예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연설문이나 아니면 비대위원회 누가 가느냐 이건 그저 잠시 관심 대상일 뿐이지 다른 현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정치력을 보여주느냐 네. 이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지금 뭐 비대위원 인선도 뭐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오늘 있을 수락 연설문도 큰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앞으로 닥친 내용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말씀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수정 합류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이수정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대위 제안이 와도 안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선수가 심판으로 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수원에 출마를 하기로 한 이상 비대위원으로 가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비대위원 전체 중에 윤곽이 드러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비대위원이 누군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데 비대위원이 누군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를 보면 또 앞으로 닥칠 현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사실 또 비대위원이 누구냐 다들 관심을 갖고 특히 기자들은 열심히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취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이스톡으로 전화하고 보안 최우선 한동훈의 검찰 스타일. 네. 기자들이 열심히 여기저기 취재를 한 취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동훈이 지금 지명자의 스타일이 너무 철통보안이다라는 기사까지도 나왔습니다. 여기 볼까요? 텔레그램보다 시그널을 선호하고 정치권 인사 접촉도 최소화하고 있고 일각에선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거 아니라 우려도 나온다라는 건데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밑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상대방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없도록 카카오톡에 보이스톡 같은 메신저 통화 기능을 사용해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전 장관은 개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도 24자리로 설정해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비밀번호가 24자리면은 자칫 깜빡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건 그만큼 굉장히 철통 보안을 좀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이동석 의원님. 네. 비밀번호 몇 자리 쓰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6자리를 쓰는데요. 네. 네. 이래서 흘러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비대위원 인선에 있어서 가장 지금 관심이 언론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뭐 비대위원 인선 과정에서 어차피 금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금요일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비대위원 인선에 지금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라는 체제에 있어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언론에 알려지면서 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차이가 2%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어요. 이게 뭐 9개월 만에 이렇게 최저치로 이렇게 좁혀졌다는 뜻인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만 보더라도 3.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국민들에게 갖는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치 초년생이다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쏟아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관심은 한동훈 비대위에 쏠려 있는 겁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당 최고위가 이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네. 저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비대위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네. 국민의힘은 총선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더욱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를 어쨌거나 긴장을 갖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민주당도 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주셨는데 지금 일단 굉장히 비대위원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철통보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10명 안팎 비대위원 전원을 한 전 장관 혼자 인선하는 건 어렵다. 너무 비밀주의를 고수하면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게 한 전 장관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비대위원 인사 검증이나 어떤 평판이나 이런 부분을 다 꼼꼼하게 여럿이서 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 다 독박으로 쓰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의 그게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이죠. 장점이라 하면 영고주의의 정치인의 빚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신 있게 할 수 있어요.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에 인연이 없어서 오히려 기용을 잘해서 네. 4강까지 간 것처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너무 정치권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 면면을 모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당 대표인데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히딩크 감독도 박항서 코치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장량 같은 사람, 한 유방을 통일했던 장자방, 장량 같은 참모를 옆에 두고 그쪽하고 소통을 좀 해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한동훈 장관이 저는 관계하고 희생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봐요. 관계는 대통령하고의 관계, 그리고 당원들과의 관계. 네. 여태까지 검찰에서는 상명하복, 검찰은 또 검사 동일체원칙이라 해서 같은 한 사람으로 취급되잖아요. 네. 근데 당원은 다들 제각기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상하고 끌어내야죠, 합의를. 이게 정치가 다른 점이죠. 그리고 또 희생이라 하면 누구나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네. 그 희생을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발탁해야 되고 공천해야 되고 누군가는 물갈이라는 이름으로 또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혼자서 공부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수학 문제랑은 달라요. 많은 얘기를 듣고 특히 충직한 참모, 예? 사심이 없는 참모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좀 반영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과의 관계하고 그다음에 당원과의 관계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관계를 두 개의 관계를 지금 강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당원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뭐 비대위원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언급된 사람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살짝 좀 모아봤는데 볼까요? 네. 아까 잠깐 언급이 나온 이수정 교수도 있었고요. 뭐 윤희숙 전 의원, 김예지 전 최고위원, 김예지 최고위원, 김미애 의원, 조정훈 의원, 유진우 전 비서관 등등이 있는데 아까 저희가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수정 교수가 내가 출마를 하는데 비대위원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비대위원을 하라고 해도 난 고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준이 동일하게 좀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에 될 수 있는 사람이 썩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 해관 없는 한동훈 비대위에 누가 들어가게 될지 누구로 구성이 될지가 좀 더 이목이 집중된다.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비대위 구성 말고 또 하나 관심 가는 부분이 아까 잠깐 얘기 나왔죠. 뭐 비대위원 구성도 구성이고 오늘 수락연설도 연설인데 중요한 건 이후에 현안으로 부딪히는 사안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장 28일 날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총리, 비서실장, 원내대표도 김건희 특검 안 된다. 네.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죠. 아까 일면에 어제 당정대가 다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 긴급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안 된다. 받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다 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건데 말씀처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입장이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